네, 안녕하세요. 스팀에서 실장을 맡고 있는 남창건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아시다시피 머드박스는 상당히 쉬운 툴입니다. 그래서 보통 3D 작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거의 한 기본적인 기능은 한 30분이면 거의 알 수 있는 정도로 그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진행하면서 차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머드박스는 뭐 다른 3D 툴하고 같이 이 브러쉬나 이런 것들이 최적화되어 있는 툴인데요.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그 작업자들이 편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그 브러쉬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요. 그게 조금 다른 툴하고는 조금 틀리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브러쉬 만드는 그 메쉬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맥스에서 제가 한번 시연을 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밑에 건 베이크를 하기 위한 플랜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그냥 브러쉬의 형태를 만들려고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맥스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예,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베이크를 위한 플랜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기본적으로 머드박스는 이렇게 벡터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는 게 지원이 되는데요. 이 맵들이 어떤 개념인지 제가 지금 이걸 뽑아낼 텍스처가 이 벡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뽑아낼 겁니다. 이제 이 베이크를 할 건데요. 보면 이 벡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지금 아까 테스트로 해놓은 건데 해볼게요. 이 벡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그 기존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하고는 좀 개념이 틀려서요. 단면적으로 봤을 때 완전 왜곡돼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추출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흑백으로 되어 있는 텍스처를 이용한 디스맵하고는 완전 개념이 틀린 텍스처입니다. 추출이 됐고 제가 한번 테스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아까 그 메쉬의 모양대로 그대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몇 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얘들은 단면적으로 봤을 때 아예 원통형을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뽑아낸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하기 좋은 건 이렇게 기가 있으면 이렇게 뒤에 있는 기의 뒷면까지 그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텍스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브러쉬를 보통 이거로 만들어서 저는 쓰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피규어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3D 프린터로 출력했을 때 그 안쪽까지 이제 깊이 있게 안 들어가 있으면 이 해상도가 지금 컴퓨터에서 보는 해상도하고 실제 출력된 해상도하고 많이 틀려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과도하게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서 이 텍스처를 만들어 쓰는 편입니다. 보시면 뭐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제 반전돼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일반 그냥 스탠다드 브러쉬를 써가지고 하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안까지 보통은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텍스처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 것들이나 뭐 핀치 같은 효과들이 실제 그 메쉬의 모양대로 그대로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브러쉬 자체가.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이 옆에다가 이제 따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단적인 예로 또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이제 옷주름이나 이런 것들을 패턴화 시켜 놓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Y자 모양의 옷주름이나 이런 애들을 만들어 가지고 스텐실에 가면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름 패턴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겠죠.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스캔 데이터, 주름이나 이런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화 해가지고 좀 분배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게 매번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렇게 스컬팅을 다 해버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좀 쌓아놓고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큰 실루엣을 만들어 놓고 이런 패턴들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요. 예. 아마 제가 머드박스를 쓴 제일 큰 이유는 이 브러쉬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 직관성입니다. 직관성. 왜냐하면 이제 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쉐이더나 이런 것들이 조금 왜곡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머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출력물하고 거의 똑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곡이 안 되고요. 그다음 뷰 그냥 실제 진짜 3D 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이 쓰는 편입니다. 예. 브러쉬는 이까지 설명을 드리고 스컬팅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노멀맵 작업에서는 뭐 조금 좀 가벼운 방법으로 해서 필터도 사용하고 뭐 다양한 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이폴이 있는 베이스로 있는 것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노멀맵 자체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필터를 안 쓰고 다 하이폴에서 다 작업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초급자 분들도 그렇고 툴에 너무 그 기능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된 그 작업을 좀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제 나름대로의 스킬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컬팅을 하기 전에 어떤 조형 자체가 제대로 이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입체감이 있어야 되겠죠. 3D라고 다 입체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어떤 입체라는 것은 이제 빛과 그림자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그럼 제대로 된 골격이나 이런 부분에 제대로 된 빛이 맺혀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림자들이 생겨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든 그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매치가 돼야지 3D라는 것에 적합한 형태가 되겠죠. 보시면 뭐 보통 그림 그리신 분들은 알지만 줄리앙의 각면과 곡면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면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된 그 빛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사람을 만들려면 그 골격과 근육을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골격과 근육을 달달 외우고 있어도 사실 제일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건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 위에 지방까지 합쳐져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면을 보는 게 가장 조형 작업에서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혁골과 치조돌기 이용기가 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골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안륜근, 대역골근, 그다음에 구륜근, 이근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얼굴의 그 각도를 잡아주는 근육들입니다. 이걸 안 꺼지네요 이게. 예. 그럼 그냥 한번 다 설명해 드리고 제가 시연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골궁, 그 다음에 이제 각이죠. 보통 하각이라고도 하고 뭐 하각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 부분에 이제 교근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이 교근이 옆면 이제 턱 쪽의 면을 잡아주는 근육인데요. 그리고 이제 광골궁 자체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뼈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빛이 맺혀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게임 캐릭터들이 조금 예쁘장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광골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리얼한 캐릭터나 이제 조금 인체를 이해하려면 이 부분들의 빛이 왜 매체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구는 간단하게 이제 안구 자체는 동그랗지만은 그 위에 덮고 있는 이제 눈꺼풀에 의해서 아래쪽과 위쪽은 거의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 양쪽 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흉쇄유돌근은 목 뒤쪽, 이 귀 뒤쪽부터 해가지고 앞에 쇄골 뒤로 들어가게 되고요. 견갑골은 남자 여자가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입체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제 그 세부적으로 이제 나눠지는 면들을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승모근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겠죠. 근데 면을 보는 방법은 각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큰 부분들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동그랗게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제가 그려놓은 부분이 빛이 맺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크게 맺혀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좀 세밀하게 이제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찍혀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눈 양쪽 끝이 이제 빛이 맺혀야 된다거나 눈 아래쪽이 빛이 맺혀야 된다거나 코 양쪽 끝이 맺히고 입 양쪽 끝이 맺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면이 이제 세부 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빛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이 빛을 제대로 안 받으면 얼굴이 흐물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덜 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비율인데 이거는 보통 인체 해부학 책 보시면 많이들 보시는 거죠. 예. 얼굴의 전체 길이의 중심은 눈이고 그리고 턱에서부터 미간까지 해가지고 머리카락 시작하는 부분이 정도 되는데 한 3등분 정도로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코에서 쭉 보면 기가 걸리고 후두골이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잡혀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되게 옆모습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후두골이 이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뭐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면 상당히 답답해 보입니다. 얼굴이. 그다음에 전체 체형이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눈 양쪽 끝하고 입술 끝이 정삼각형이 돼야 됩니다. 예. 물론 실제는 안 맞는 사람도 있긴 한데 거의 대략적으로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작업하는 데도 상당히 편합니다. 이건 좀 세부적으로 한 건데요. 눈 하나의 길이가 눈 양쪽 사이에 들어가고 그리고 눈 끝에서 아래쪽 끝에서 콧망울까지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냥 콧망울이 눈 하나 크기가 되고요. 그리고 입술 아래쪽 라인 쪽이 턱 라인하고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마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거는 크게 안 봐도 무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 하나가 눈썹에서 눈 아래쪽까지, 그냥 코에서 아래쪽 입술까지. 그리고 이제 콧망울에서 귀가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후두골이 끝나는 부분 해가지고 비율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보시면 안 맞는 것이 보이지만 사실 귀를 지워보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귀를 지워봤을 때. 귀 때문에 조금 혼돈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막 머리가 이 정도로 막 커지는데 정확하게 귀 시작하는 부분까지 하시고 귀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끄었을 때 이 앞쪽 목하고 뒤쪽 목이 비율이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귀 안쪽으로 해가지고 척추 목뼈가 그 부분에 이제 두개골의 그쪽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맞아 들어가야지 옆모습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걸 면을 보는 걸 한번 시연을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연습으로 이걸 많이 하는데 보통 한 30분 정도 잡고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이래 좀
실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로 많이 연습을 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 1시간 이래서 한두 번 정도 해보기도 하고요. 조금 작업이 안 풀릴 때는 여러 번 해보기도 합니다. 보통 그 3D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습을 안 해보세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툴은 공부를 하시는데 만들면서 연습을 안 하고 그냥 그걸 실작업으로 자꾸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작업으로 들어가면 그거 하나 만드는데 막 몇 달씩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앞에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연습이 안 되는 거죠. 답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캐릭터가 뭐 한 달에 하나씩 만든다고 했을 때 1년에 12개를 만들면 느는 속도가 12개를 만들어도 다 앞에 건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경험이 쌓이질 않는다는 거죠.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시간은 짧게.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면을 한번 잡아볼게요. 얼굴의 전체 길이의 중심은 눈이니까요. 얘는 눈이 상당히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눈의 위치부터 잡아줄게요. 제가 지금 키보드 위치가 안 익숙해가지고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 교군의 위치가 잡혀야 되고요. 안구를 살짝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흉쇄 유도근은 귀에서부터 내려오고 견갑골이 있어야 되고 쇄골을 잡아주고 승모근은 후두골에서 타고 내려와서 앞으로 이 쇄골과 등 쪽 뼈가 만나는 부분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잡아야 되겠죠. 승모근의 모양을 이 7번 척추 잡아주고 하실 때는 그냥 스케치한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나와야 되는 이미지 자체가 머릿속에 조금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항상 조금 연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아래쪽에서 많이 보는 편인데 이 아래 위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얼굴의 각도를 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 얘가 정확하게 각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양인과 백인의 차이가 있는데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봤을 때 이 삼각형이 보이질 않습니다. 웬만하면 보이질 않고요. 백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안구의 각도도 훨씬 더 뒤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콧망울이 인중이 콧망울과 앞에 끝에 중간에 와 있어야 됩니다. 백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동양인은 이렇죠. 거의. 뭐 이런 식으로 큰 면을 본 다음에 이제 작은 면을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너무 말을 안 하는 좀 졸리실 것 같은데 저도 남 하는 거 보고 있으면 되게 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한번 더 진행해 볼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빛이 최종적으로 맺혀야 되는 부분들, 콧망울의 끝, 그다음에 눈을 나중에 완성시켰을 때 눈의 끝,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으니까 여기도 빛이 맺혀야 되겠죠.
근육이 이렇게 흐르니까 좀 근육의 모양이 이제 살짝 반감되겠죠. 이제 쇄골에서 이제 대흉근 쪽으로 근육이 붙을 거고, 한 이 정도로 보통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면을 보여주는 것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실제 조금 사물을 보고 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당구 쳐보셨죠? 당구 치면 밤에 잘 때도 당구판이 천장에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 얼굴들이 면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 쟤는 어떻게 생겼고 쟤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이 조금 파악이 되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초기 단계.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들을 많이 들여야 되지만, 초기 이런 연습들을 조금 느낌을 잡아주는 연습들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면 이걸 한번 라이트로 움직여 볼게요.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죠. 일단 광대뼈 쪽이 빛이 더 맺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빛이 맺혀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 확실한 각도가 나올 수 있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더 밀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거에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작업을 할 때, 회사 다니고 있을 때 한 10년 전, 5년 전 때만 해도 매번 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작업을 할 때마다 느낌을 잡아주는 게. 그래서 뭐 얼굴 살짝 당겨보고 턱 좀 당겨보고 막 이러면서 막 나중에는 이제 막 헤매기 끝이 없잖아요. 헤매는데 끝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볼 때마다 틀리고, 얼굴이라는 게 되게 미만 차이로 틀려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을 보고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토끼를 그려보라면 못 그려요. 왜냐하면 분석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물병을 그려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만 사실 안 보고 그리라면 그리질 못해요. 왜냐하면 분석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연습과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돼야지 가능하겠죠. 그래야지 조금 더 헤매는 것들을 이제 좀 단축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까지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너무 빨리 끝나는데 그러면. 예, 참고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방법을 쓴과 동시에 조금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보통 게임 회사들 다니다 보면 거의 레퍼런스로 다 작업을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초기 레퍼런스를 만들어 놓고 그거로 당기고 하는 편인데, 다양한 얼굴들을 습득하기가 힘들어요. 그 레퍼런스만 가지고 작업을 하면. 그래서 매번 보면 분명히 리니지를 만들었는데 똑같은 리니지가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틀린 게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게 조금 연습량을 늘려주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거의 뭐 예전에는, 요새는 바빠서 못 하는데 예전에는 아침 출근해서 30분 하고 집에 가기 전에 30분 하고 이랬었거든요. 이게 뭐 하루 날 잡아가지고 12시간 동안 몇 개 만드나 뭐 이런 것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한 하루 제가 한번 해본 게 한 12시간 동안 12개를 만드는 걸 해봤는데요. 다음날 완전 틀려졌어요. 저는 작업이 보는 눈이 완전 그전과 어제와 오늘이 틀려질 정도로 좋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처음이네요. 이 빗을 맺히는 건 항상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건 이제 모드박스에서 텍스처 작업을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제 하이폴에서 텍스처를 다 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걸 추출해서 쓰는데, 하이폴 모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폴에 UV가 펴져 있어야 되고요. 지브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모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맵을 이용해 가지고 텍스처를 작업을 하는 거고요. 지브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텍스 컬러로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업할 때 버텍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칠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작업을 좀 차곡차곡 쌓아 나가기가 조금 용이하지가 않고요. 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UV를 펴야 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그것 자체도 이제 차근차근 쌓아서 그대로 PSD로 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장점이겠죠. 지금 제가 테스트로 해본 건데요. 저희 회사에서 나올 피규어입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텍스트 제작을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예, 지금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잡아온 겁니다. 예, 하이폴이고요. 예, UV도 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처를 제가 그냥 컬러만 잡아 놓은 거고요. 플랫하게 보면 그냥 컬러만 잡아 놓은 건데, 한번 제가 작업을 해볼게요. 좀 가볍게 넘어가야 되니까 1024로 이렇게 쌓이게 되죠. 페인트 툴에 가가지고 머티리얼을 흰색으로. 보통 이제 캐비티 같은 걸 이제 쓰기는 하는데, 이거 자체가 게임 데이터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오클루전 맵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간 애들을 따로 텍스처를 작업을 해주고 그 위에 또 오클루전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엔 다 사라져 버려요.
작업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비티 이 안으로 들어가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텍스처로 작업을 안 하는 편입니다. 깨끗하게 그냥 하는 편이고요.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색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비트맵이기 때문에 지워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쌓아서 오버레이. 이 보시면 포토샵하고 똑같죠? 레이어 옵션이. 이렇게 하고 편집도 가능하겠죠. 거의 포토샵하고 같으니까. 레드 계열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블루를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기능들도 있는데 이건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리고 뭐 RGB 전체로 색깔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얘 자체를 뭐 이런 다치 레이어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든 겁니다.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는 고민하면서 해가지고 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페큘러 맵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하이폴에서는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죠. 게임 데이터를 만드는 것 자체에서 의미가 없어서 보통 하이폴에서는 이 정도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디퓨즈만 뽑아낼 수 있게 작업을 하고요. 다시 이제 맥스로 보내면 되겠죠. 보내가지고 타폴로직하고 그리고 이제 추출을 하면 되겠죠. 그 추출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오클루전 맵 그리고 이제 디퓨즈 그리고 노말 맵, 노말 벡터 맵 뭐죠? Y축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맵을 한 4장 정도 뽑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컴플리트 맵을 종류별로 좀 뽑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갑옷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컴플리트 맵을 많이 뽑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PBR로 해서 이제 물리 쉐이더를 많이 쓰는데 그래도
사실 그 스페큘러에서 조금 이제 모양들이 잡혀주는 금속의 재질이 좀 잡혀주는 것들을 좀 뽑아내는 게 훨씬 보기가 좋거든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뽑아내려면 그 방법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들 그 맵 추출하는 방법은 다 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올린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제가 라이트를 잡아 놓은 거라서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 보시면 폴리곤도 리메시 한 거라 가지고 그럼 많이 줄이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디퓨즈 맵들이 스페큘러 맵, 노멀 맵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제 레이어를 쌓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AO 맵을 올려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AO 맵을 올리는데 좀 많이 줄였죠. 이제 너무 탁하게 나와서 이렇게 AO 맵을 올려요. 그리고 그 위에 컬러 맵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컬러 맵을 올리면 보통 오버레이나 소프트 뭐죠? 오버레이 맵이나 이제 뭐 소프트라이트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리는데 색깔이 다 날아가 버려요. 맞죠? 그러니까 원래 텍스처링을 했던 색깔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를 멀티레이어 하나를 더 올리는데요. 이 올리는 이유는 이제 디퓨즈 컬러 자체가 정확하게 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올리느냐? 멀티로 올렸을 때 128, 128, 128으로 해가지고 블랙하고 화이트 딱 중간에다 갖다 놓고 올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얘를 오버레이로 컬러를 올렸을 때 색이 안 날아가요. 보시면 오클루즈만 있고 안 날아가죠. 색이 그대로 잡혀져 있어요. 예. 이 상태에서 디퓨즈 작업을 하는데 이 머드박스의 강점이겠죠. 이게 노멀맵을 넣고 텍스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가볍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은 툴들이 나와 있지만은, 텍스처링 툴들이 나와 있지만은 사실 그 툴들이 막 자랑하는 기능들을 사실 게임에서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머드박스에도 뭐 기능들 중에서 피텍스나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고해상도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 게임에서 4096 이상 되는 텍스처를 캐릭터에다가 쓸 일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더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디퓨즈에 하나 쌓아서 좀 피부의 색조를 조금 더 잡아줘 볼게요.
이런 실핏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표현해 주는 것도 재밌겠죠.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치면 스페큘러 맵을 만들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AO 맵을 넣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스페큘러 맵을 추가로 작업을 해볼게요. 밝은 거는 이제 빛이 더 세지니까 이렇게 돌려보면 확인이 되죠. 스페큘러 자체는 그 맺히는 게 빛의 방향하고 우리가 보는 방향하고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돌려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AO 맵을 밑에 깔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이 맺혀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작업을 스페큘러 맵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고 조금 더 하이라이트가 쨍하게 맺혀야 되는 부분들을 더 잡아줄게요. 하나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스페큘러에는 색깔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색깔을 잡아줄 때 임의로 막 이제 잡아주는데 색깔을 좀 정해놓고 계시는 게 좋아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이제 그 스킨 쉐이더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금속 같은 경우에는 금속별로 색깔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레퍼런스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가공된 금속, 뭐 예를 들면 이런 가공물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흰색으로 맺혀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흰색으로 맺히고,
정으로 때려서 만든 옛날 갑옷 같은 것 경우에는 이제 그린이나 블루 같은 계열이 많이 나오죠. 색깔이 빛을 반사하게 돼요. 그게 반사하는 방법이 다 틀려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그걸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잇몸이나 이빨 이런 데는 당연히 수분이 묻어 있어서 빛을 반사하는 거기 때문에 흰색이겠죠. 스페큘러가. 근데 이제 이런 피부 부분은 스페큘러가 좀 옐로우 계열에서 되겠죠. 왜냐하면 빛이 그 피부를 투과해 가지고 안에서 산란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스페큘러 빛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겉에 이제 유분에 의해서 생기는 스페큘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분에 의해서 생기는 스페큘러는 흰색이겠지만은 안에 맺혀 가지고 있는 애들은 스페큘러가 흰색이 아니겠죠. 하고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리플렉션을 작업을 해볼게요. 뭐 엔진마다 틀려서 회사마다 또 다 틀리고 이래서 뭐 잘 모르겠지만은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뭐 알파에도 좋고 뭐 RGB에도 좋고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회사들에서. 그래서 그냥 이거는 빼서 그냥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회사에 맞게. 리플렉션을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지? 예,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되는지. 그러면 일단 딴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리플렉션 작업하고 스페큘러 작업했고,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요? 범프 맵이 있네요. 범프도 필터로 나중에 변환시켜 주면 됩니다, 노멀 같은 경우에는. 범프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범프 맵을 올릴 수가 있어요.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아까 그려줬던 핏줄이나 이런 애들을 복사해서 넣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핏줄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자체는 아예 그 범프기 때문에 스컬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겠죠. 점을 조금 더 키워볼까요? 스컬팅 된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보완해줘도 될 것 같아요. 하고 오파시티로 조절하면 되겠죠. 그리고 팩트를 한번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펙트도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보통 이게 언리얼의 이미시브 맵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하고 제일 그 많이 하는 게 알파 맵, 그 오파시티 맵을 작업하는 게 보통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워드박스의 브러쉬의 느낌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지브러쉬가 포토샵 같은 느낌이라면 워드박스는 페인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필압이 사람이 힘을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알파 블렌딩을 만들 때 작업이 상당히 편해요. 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오파시티 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 그냥 바로 뚫려버리죠. 예를 들면 털을 뺀다고 했을 때 스페큘러를 좀 끌게요. 이 필압이 먹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바로 보면서 이제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레이어 쌓을 때마다 보시면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작업이. 주로 그냥 알파를 다 빼버릴 수가 있죠, 보면서. 예, 오파시티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글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리얼로 치면 스페큘러 파워고, 맥스에서 이제 글로스니스 작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트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스페큘러 작업을 했었잖아요. 이제 바르면 이렇게 더 모이죠. 빛이 더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촉촉한 부분들은 더 빛이 맺히겠죠. 너무 맺히면 조절을 해주시면 이렇게 스페큘러가 그 맺히는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 이제 엔진에 들어갈 때는 이제 텍스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뭐 RGB 채널에다 넣고 아니면 뭐 알파 채널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하죠. 이 작업 자체를. 근데 그것도 뭐 이거 자체에서 이제 그냥 그런 식으로 그, 그 엔진에 맞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완전 3D 툴이기 때문에 라이트를 세팅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라이트 세팅을 해서 볼 수도 있겠죠. 뭐 샷을 찍어도 되고. 제가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보는데 그 다이렉트엑스 상에서의 뷰는 전혀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뷰포트 자체에서 뭐 이렇게 캐비티를 잡아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잡아줄 수도 있어요. 하고 뎁스 오브 필드 그를 잡아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뷰포트 상태에서 이제 텍스처링이 된 거와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라이트에 반응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노멀 맵을 볼 수가 있어요. 노멀 맵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노멀 기능을 요 자체로 샷을 찍어서 뭐 어디 문양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때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 폴렌이 이래 있으면 이런 만약 예를 들면 갑옷의 문양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그냥 샷을 찍어버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포토샵이 어디 있죠? 그래서 조금 작업이 너무 무거워지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문양은 따로 만드는데 보통 필터로 뽑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2D 노멀로 해서 뽑고 사용하고 막 그러는데 뭐 이제 그 진짜 입체감 있게 뽑아주는 애들 뭐 크레이지 펌프나 이런 애들도 있긴 한데 저렇게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 애들은 이 보시면 다 저장이 되어 있죠. 아까 작업됐던 것들. 노멀 맵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 레이어로 해서 쓰는 편입니다. 보시면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할까? 보통 이렇게들 작업하시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늬나 이런 것들 넣을 때 조금 하이퍼를 다 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뷰에서 보면 이 노멀 뷰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찡이나 뭐 이런 버클 뭐라고 하죠? 그 쇠로 된 찡이라고 하나요? 그거?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안구의 노말을 뽑았을 때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노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냥 찍어서 쓰는 편이에요.